오늘의 핫토픽.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꼽았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이화영 손에 달렸다. 왜 그럴까? 이재명의 운명은 이화영 손에 달렸다. 자, 일단 이화영은 며칠 전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일종의 원맨쇼를 벌였죠. 그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그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했다고 보고한 것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했었다. 그것을 이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판을 깔아줬죠. 그래서 뭐 연어 그 초밥, 연어 해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에 사주고 또 술판도 벌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그게 그 허위라는 것이 그전에 이미 다 판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죠.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시켜서 사실상 이재명이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화영이 다시 또 대북 송금을 했다는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화영도 그걸 다 알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은 이화영이 과연 끝까지 이재명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도 이화영이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를 할 것인가? 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당장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그 조짐이 1심에서라도 보이면은 이화영이 돌아설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화영은 지금 계속 그 이재명을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협박이 이재명에게 그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가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거죠. 그건 이재명에게 언제든 내가 원래 있는 사실대로 진술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저는 협박을 했다고 보고, 두 번째 그 협박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석 발언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면회 왔을 때, 감옥에 면회 왔을 때 본인이 마치 이재명을 위해서 대신 형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에게 안부 전해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언제든 본인에게 불리해지면은, 본인에게 뭐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면은 언제든 이재명에 대해서 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협박이 바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가 된 녹음 테이프입니다. 녹음 테이프. 거기서 아마 김영태 변호사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김성태가 이재명에 관해서 폭로를 하려고 하는데 김형태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팩트가 있다. 나는 굉장히 지금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폭로죠. 자,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는 이재명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화영이 제2의 유동규가 될까? 제2의 유동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를 했었죠. 유동규 씨는 사실 처음에는 그 이재명과 거의 같이 갔죠. 정진상, 김용 이쪽과 의형제까지 맺으면서 같이 했는데 나중에 그때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보등을 덮어 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서 이재명에게 등을 돌려서 여러 가지를 폭로를 지금까지도 폭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인가, 이화영이 폭로를 해서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화영의 입에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런 판도 깔아주는 그 일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이 지금 이화영과 관련된 건 이제 대북 송금이죠. 대북 송금인데, 대북 송금에서 지금까지 그냥 이제 전해드리는 거는
북한의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이재명을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또 스마트팜 사업비로 대납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기를 해보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대북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자, 그때 당시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그때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또 그 당시 검찰에서 실제로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이 보고 내용이 그냥 내가 이하영이 김성태가 돈을 대신 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담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위로 할 수가 없다. 허위로 하기에는 너무 보고를 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보고 내용이 그냥 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에게 2차례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2019년 7월에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죠.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교류 행사에 그때 본인이 참석을 해서 같이 갔던 김성태를 통해서 북측 인사들에게 우리 도지사 방북을 요청을 했다. 제가 이제 요청을 했다. 이 보고를 했고,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요청에 북한 쪽에서는 송명철이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이죠. 송명철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까지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현대 아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사실을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 사람 이름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보고를 할 때 리호남 실제로 70만 달러를 건네준 북한 공작원 리호남 이름까지 다 그때 나왔다는 것이고, 또 2019년 말에는 본인이 또 한 번 보고를 했는데 쌍방울이 사업상 수백만 불을 썼고 내년에는 방북이 될 것 같아, 이런 취지로 또 보고를 했다고 다 아주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허위로, 정말 본인 말대로 검찰이 해유를 해서 허위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이재명이 알았다는 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하영이 김성태와 외국에서 저녁에 술자리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또 전화도 바꿔줬다. 그 전화 바꿔준 것은 이화영의 1심 재판부가 그때 그것을 김성태의 진술을 받아들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본인의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단일 정국을 조성을 하고 또 조기 대선에 준비를 하는 이 대책 기구까지 전부 다 지금 출범을 시킨 상황입니다. 시킨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빚고 분열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갈지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일단 이재명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이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그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이 내부에서부터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네 가지 또 이화영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의 새로운 또 진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맥락에서 오늘의 핫토픽 이재명의 운명은 이화영 손에 달렸다를 전해드렸습니다.